안녕하세요. 검단 럭스 부동산의 김 사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제 영상을 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, 여기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라페온빌이라는 오피스텔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.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라페온빌 분양받으신 분들이랑 제가 조금 상담을 진행을 했었을 때, 우리 그 분양주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찍어드릴 이 영상은 뭐 되게 긴 분량이 아니라 간략하게만 제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만 알려드릴 거니까, 이거 보시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고 특히 검단 신도시 라페온빌 분양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.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.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우선 라페온빌 또는 기타 오피스텔 분양권 가지신 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, 내가 현재 지금 이 분양권을 어떤 상태로 취득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. 이게 내가 취득한 물건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오피스텔이라는 업무 시설을 취득했을 때 어떤 상태로 취득을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사업자가 없지만 뭐 잔금 치고 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낼 건지, 아니면 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, 제가 편하게 부가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부가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로 낼 건지, 아니면 나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일반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요즘에는 뭐 그런 상태인지 조금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잘 모르세요. 일단은 그게 일단은 좀 문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제가 분양주분들이랑 좀 상담을 했을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한 80~90%인 분들이 일반 임대사업자로 나오시더라고요. 일반 임대사업자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모르는 게 문제죠.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왜 일반 임대사업자인 분들이 많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, 우리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오피스텔 값, 분양가 안에 공급가라는 게 있는데, 뭐 땅값, 건물값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.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,000원이고요. 부가가치세가 500원이라고 하면 500원이 좀 그랬네요. 한 50원 정도라고 하면 원래는 1,050원이잖아요. 1,050원인데 이제 소개시켜드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특히 오피스텔을 좀 권하거나 소개시켜드릴 분들은 조금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. 이게 지금 그 분양주 분께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게 되면 뭐 어떤 상황에 어떻게, 그 다음에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될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분양을 권해야지, 이건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여기 위치 좋으니까, 뭐 물론 위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라라고 분양을 권해놓고 나서 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그거가 더 큰 문제라고 좀 봅니다. 네, 그래서 원래는 이 오피스텔을 살려면은 이 건물값, 그러니까 땅값이랑 이 오피스텔 값 해서 1,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50원을 더해서 1,050원을 원래는 내가 사야 되는데, 우리가 50원은 부가세, 즉 사업자들한테는 환급을 해줍니다. 뭐 여기서 뭐 면세사업자는 제외하고요. 일반 임대사업자들한테는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분양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1,050원을 내셔야 되는데 사업자, 즉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50원을 다시 환급받기 때문에, 즉 우리는 이 오피스텔을 1,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피스텔 값이 조금 내려가게 보이는 그 효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실 때 계약금에서부터 이미 부가세를 환급받기 시작한 일반 임대사업자로 내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의 가장 키운 목적이 뭐냐면, 이거를 내가 알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,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난 나중에,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, 난 나중에 이 집을 뭐 전세나 월세로 놓겠다, 주거의 목적으로, 그러면 사실상 일반 임대사업자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르시고 하니까 조금
문제 아닌 문제 뭐 그런 것도 발생돼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게 됐어요. 자,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의 장점은 뭘까요?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반 임대 사업자의 장점 때문에 일반 임대 사업자를 아마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는요, 제가 아까도 말했죠,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줘요. 부가가치세가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오피스텔 자체의 물건 그 값이 조금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고요. 또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, 요즘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있어서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일반 임대사업자로 우리가 사업자를 내시게 되시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그 상가를 분양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주택수랑은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조금 주택수에서 자유롭게 되고요. 대신 단점은 오피스텔, 즉 업무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랑 기타 뭐 좀 붙는 세금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4.6%예요.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비싸죠. 취득세가 4.6%니까 4.6% 좀 비싼 그 취득세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오피스텔 임대를 놓을 때 물론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세입자분이 그 안에서 업무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잠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그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못 하세요. 전입신고를 못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임대를 내실 때 조금 불리하시죠. 그러면 반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은 일단은 장점이 뭘까요?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임대사업자의 단점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이 될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. 뭐 일정 면적 이하와 뭐 일정 금액 이하로는 우리가 취득세가 100% 면제긴 하지만 요즘 여기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취득세가 4.6%잖아요. 취득세 4.6%에서 우리가 취득세 감면을 85%를 해줘요. 85%를 해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이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에서 조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왜냐면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, 즉 주거의 목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을 얻으러 오시기 때문이죠. 그런 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그 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에서 더 유리하고요. 대신 이제 단점이 아까 우리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었잖아요.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낸 그 집은 우리가 주택으로 쓸 목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돼요.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요즘에 워낙 그 주택수가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가 딱 이게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 또 어떤 사례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.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나라에서 조금 관리를 해요. 우리가 취득세를 85%를 감면을 해줬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도 좀 이점이 살짝 있거든요.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우리가 뭐든지 당근만 주지는 않잖아요. 하기 때문에 뭐 채찍까지는 아니고요. 내가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뭐 계약하고 나서 뭐 90일 이내에 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,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이슈가 많잖아요. 보증보험 뭐 그런 것들을 반드시 들어야 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그걸 이제 내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건 바이 건이에요.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금, 중도금, 뭐 1회차, 2회차 각각 그 개별 케이스거든요. 하기 때문에 내가 계약금이나 아니면 중도금을 냈었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 그리고 내가 아직 잔금을 치기 전인데 내 앞으로 뭔가에 뭐 사업자
사업자가 있다, 내가 그 세무서에서 뭔가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, 그러면 거의 일반 임대 사업자의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는 일반 임대로 우리 그 내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임대를 내셔야 되냐, 제가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%는 아니지만 사실상 전세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좀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우리가 뭐 전세권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세권 설정도 내가 그 집에 거주의 목적으로 세입자를 받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되고요. 무엇보다도 전세는 우리가 보통 세입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시잖아요.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다가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전입신고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일반 임대 사업자는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해요. 받아는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분들이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셔야 되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일반 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그 상가들처럼 월세로 내시고요.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이고 월세가 50이다 이러면 월세에 대한 우리가 부가세 별도로 해주셔서 매월 월세를 받을 때 세금 계산서를 우리 임대인이 임차인분께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집을 주거로 해야 되냐? 왜냐면 아무래도 주거로 하게 되면 내가 전세를 놓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임대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빨리 나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나는 이미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그리고 부가상급도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러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. 뭐 가능은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일단은 그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 내가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나도 있지만 그 세무서도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말소를 합니다. 그러니까 폐업을 하시는 거죠.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 폐업을 하시고요.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그 세무서로 납부를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부가가치세만큼을 다시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잔금 치고 나서 90일 이내에 뭐 그 주택임대 사업자로 낼지 안 낼지 다시 판단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제가 오늘 결론을 내자고 하면 제가 지금 오늘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. 일반 임대 사업자가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낸 케이스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어떤 게 뭐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. 근데 다만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맞게끔 사업자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오피스텔 금액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몇 억에 가는 우리가 부동산 재화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기 지금 번호 나가고 있죠?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럭스 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한 아니면 저희가 뭐 기타 다른 그 세무사님이나 뭐 법무사님, 변호사님 통해서 그 다른 전문가 분들한테까지도 의뢰를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그러면 지금까지 검단 럭스 부동산의 김 사장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